어디에서든 노후 준비 이야기만 들립니다. 연금을 들어야 한다.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비를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를 위해 돈을 모으고 보험을 들며 만반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한 번쯤 지나가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막상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지? 경제적인 준비는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를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돈이 준비되면 걱정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마음이 더 허전해지는 사람도 있고 일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하루가 너무 길고 공허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맞이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너무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고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일을 해내고 부모로 살아가느라 하루하루가 전쟁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멈추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떤 모습이어야 후회가 없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진짜 행복할까? 지금의 나는 앞으로의 시간을 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이 향후 20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시기라고 합니다. 돈이나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따로 있으며 그것을 제대로 선택한 사람은 노년을 평온하고 단단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대부분 너무 늦기 전까지 알아채지 못한 채 지나가곤 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이 영상 끝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남은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돈이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내는 것이 든든함이었고 만남이 많을수록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오히려 마음이 피곤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건 내가 변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이제 평온한 관계만 남기고 싶어하는 시점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80대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몸이 힘든 건 견딜 수 있는데 마음이 힘든 건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 친했던 친구를 오래 만났지만 만날 때마다 비교하는 말, 섭섭한 말, 은근히 이용당하는 느낌이 쌓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던 시기에는 몸살이 잦아지고 잠도 깊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기보다 내가 괜찮지 않은 관계를 너무 오래 버티고 있었구나. 그 이후 그분은 무언가를 끊어낸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과 먼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쉬워졌다고 합니다. 같은 하루인데 관계를 정리하자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비우면 가벼워지고 가벼우면 행복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평생 품고 살아야 할 인연이 있는 것처럼 잠시 놓아야 비로소 숨 쉬는 인연도 있습니다. 사람을 줄이는 건 차갑거나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남은 시간만큼은
마음이 평온해야 한다는 내면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당장 누군가를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며 이 질문 하나만 떠올려 보면 충분합니다. 누구와 있을 때 내가 가장 편안했는가?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마음이 지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관계만 또렷하게 남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더해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관계를 잠시 내려놓음으로써 평온한 시간을 되찾아가는 시기입니다. 사람을 덜어낼수록 하루는 고요해지고 내면은 단단해지고 삶은 가벼워집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마음이 쉬는 관계 속에서 살아도 충분합니다.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면 마음이 함께 보입니다. 사용하지 않는데 버리기 어려운 물건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쌓아둔 상자들, 정이 들어 쉽게 손이 가지 않는 오래된 소품들. 그 하나하나에는 추억과 감정이 깃들어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물건이 쌓이면 마음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많아서 움직임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늘 집 정리가 버거웠다고 합니다. 정리가 안 돼서가 아니라 버릴 수가 없어서 망설였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쓰던 교복, 오래된 닭이 세트, 한 번도 쓰지 않은 침구류까지 가만히 보면 물건이 아니라 기억을 버리는 것 같아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넘어질 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박스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물건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물건을 지키고 있었구나. 조금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큰 결심이나 고된 노력 없이 하루에 하나씩만 골랐습니다. 오늘은 서랍 속 잡동사니 중 하나, 내일은 쓰지 않는 그릇 하나, 모레는 묵혀둔 수건 하나. 처음에는 허전하고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 집에 바람이 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바닥이 넓어지고 동선이 편해지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우면 가벼워지고 가벼우면 마음이 쉬어갑니다. 물건이 사라지는 만큼 과거에 묶여있던 감정도 함께 정리됩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건 추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새로운 행복의 자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면 부담이 생기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좋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정리한다. 그 하나가 쌓이면 어느 순간 집이 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버린 물건의 개수가 아니라 공간에 생긴 숨쉴 여백이 삶의 질을 바꾸어 줍니다. 노년의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집이 비워지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물건을 줄이는 순간 몸도 편안해지고 감정도 편안해지고 삶도 편안해집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불필요한 것들 속이 아니라 가벼워진 마음 속에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면 욕심이 자연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조금 더 안정된 돈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건강 수치도 남들보다 좋아야 안심되고 자식도 남들보다 앞서 있어야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마음이 어렴풋하게라도 올라옵니다. 누군가보다 뒤처지면 불안하고 가진 것이 있어도 더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70대 후반의 한 선생님은 은퇴 후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수치가 조금 떨어지면 며칠 동안 불안했고,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갔다고 하면 괜히 위축되고,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비교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나는 왜 저만큼 안 될까? 나도 저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루에 몇 번씩 스스로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 감정이 쌓이면서 몸도 기운이 빠지고 잠도 깊이 들지 않고 하루가 유난히 허전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봄날 오래 아는 지인들과 점심을 함께하던 자리에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테이블에는 봄나물이 놓여 있었고 대화는 건강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친구들은 건강검진 수치와 취미생활, 자식 이야기로 분위기가 달아올랐고 선생님은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비교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80을 바라보는 한 지인이 아주 조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70이 넘으면 잘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야. 편안한 사람이 행복한 거지. 모두가 웃으며 받아넘겼지만 그 선생님만은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 말만 계속 울렸다고 합니다. 잘난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 말을 곱씹으면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잘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불행해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그분은 욕심을 없애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해보았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다. 놀랍게도 그 말을 반복할수록 비교가 줄고 비교가 줄어드니 걱정도 줄었습니다. 걱정이 사라지니 허전한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았고 오래 걸리던 잠도 편안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감사가 마음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욕심은 채우려고 하면 커지고 멈춰주면 작아집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건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도 괜찮다고 인정해주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인정 하나가 마음을 평온하게 이끌어줍니다. 큰 계획이나 결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가장 부드럽습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하루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한 번만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 충분히 잘 살아왔다. 그 한 문장이 하루의 상처를 가라앉히고 내일을 편안하게 맞이할 힘을 줍니다. 나이가 든 이후의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순간 찾아옵니다. 비교가 멈추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하루가 편안해집니다. 남은 시간은 더 열심히 살아야 빛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빛이 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아집니다. 조언해주고 싶은 말, 걱정돼서 해주는 말, 경험이 있으니 알려주고 싶은 말. 다 좋은 마음에서 시작된 말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대가 달라 보입니다. 표정이 굳어지고 대답이 짧아지고 예전만큼 마음을 열지 않으려는 기색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 한편에서는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해주는 건데 왜 못 받아들일까? 사실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양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조언도 부담이 되고 선의도 잔소리처럼 들리고 걱정도 통제로 느껴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섭섭함 서운함 미움 같은 감정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상대는 물론 나 자신도 지칩니다. 말과 감정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멀어지고 몸과 마음은 힘들어집니다. 한 어머니는 딸과의 관계가 갑자기 멀어지는 경험을 겪었습니다. 딸이 손주 양육 때문에 힘들어 보여 걱정되는 마음으로 여러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잠은 일찍 재워야 하고 영양제는 어떤 걸 먹여야 하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모두 경험에서 나온 진심이었지만 어느 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걱정해 주는 건 알겠는데 요즘은 엄마와 대화하면 제가 잘 못 살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 어머니는 눈물이 날 만큼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했던 말이 아이에게는 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했던 거구나. 그날 이후 어머니는 딸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하고 싶은 순간에 속으로 한번 삼켜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조언 대신 많이 힘들겠다. 고생한다라는 짧은 말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고 어머니에게 먼저 의지하고 고민을 털어놓는 일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말을 줄였더니 오히려 관계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감정도 같습니다. 화가 나고 섭섭해도 그 감정을 오래 쥐고 있으면 결국 내가 먼저 지칩니다. 감정을 내려놓는 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치유입니다. 감정이 가벼워질수록 몸이 먼저 편안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더 잘 전해집니다. 감정을 줄인다고 해서 존재감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존재가 부드럽고 따뜻하게 전달됩니다. 힘든 연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말하고 싶은 순간 딱 한 박자만 늦춰보기. 그 한 박자가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고 관계의 온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깊게 한번 숨 쉬어보기. 그 한 번의 호흡이 나 자신을 지켜줍니다. 말이 짧아질수록 관계는 깊어집니다. 감정이 부드러워질수록 하루는 평화로워집니다. 남은 시간은 세상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편안함을 나누는 시간이어도 충분합니다. 이제부터의 관계는 고집이 아니라 온기가 지켜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건강이 걱정되고 통장 잔고가 걱정되고 자식의 미래가 걱정되고 손주가 잘 자랄지 걱정되고 앞으로의 노후가 걱정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잠들기 전 누워 있으면 온갖 생각이 떠오르고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며 잠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몸이 쉬지 못하고 머릿속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걱정이 심해지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살아왔고 누군가를 사랑해왔고 지켜야 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잘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괴로움을 오늘로 끌고 와 지금의 평화를 흔들어 놓을 뿐입니다. 70대 후반의 한 아버지는 매일 밤 불안한 마음 때문에 깊이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혹시 앞으로 나빠질까 걱정되었고, 자식이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혹시 나중에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되었으며, 통장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니 앞으로 생활비가 부족할까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을 계속 계산하고 시뮬레이션 하느라 하루가 피곤했고, 표정도 어두워지고 온종일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한 후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모두가 인생을 돌아보며 고인의 장점을 이야기했고 함께한 시간들에 대해 추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고인의 걱정거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조용히 생각했다고 합니다. 평생 걱정만 하다가 떠나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동안 흘린 걱정을 하나도 기억 못한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불안해하며 살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아버지는 걱정을 애써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느낌이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음의 긴장이 조금씩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식의 삶을 바라보는 눈도 부드러워지고 건강에 대한 불안도 줄고 무엇보다 하루를 대하는 마음이 여유로워졌다고 합니다. 걱정은 줄이려고 할수록 더 커지고 인정해 줄수록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걱정을 멈춘다는 것은 태평하거나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불안보다 지금 살아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 하나가 남은 인생의 표정을 바꿉니다. 어떤 거창한 마음가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가장 따뜻합니다. 잠들기 전 감사 한 줄 떠올리기. 아주 작은 것, 예를 들어 잘 먹었다, 아프지 않았다, 산책을 했다, 누군가와 웃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느꼈다. 이런 일상적인 감사 한 줄이 걱정을 한 걸음 물러서게 합니다. 걱정이 줄어드는 자리에 평온이 들어옵니다. 노년의 행복은 모든 걱정이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보다 하루의 기쁨을 먼저 바라볼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면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이 됩니다. 남은 시간은 불안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을 쌓아가는 시간이 되어도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노년의 행복은 무엇을 더 가지느냐가 아니라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조금씩 덜어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줄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물건을 줄이면 삶이 가벼워지고,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말과 감정을 줄이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걱정을 줄이면 하루가 깊어집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어떤 모습이었든 앞으로의 시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이 길든 짧든 평온하게 지내기에 늦는 시기는 없습니다. 뒤늦게 배워도 괜찮고, 천천히 바뀌어도 괜찮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방향을 선택하면 인생의 마지막 장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 문장만 건네보면 됩니다. 오늘도 나 충분히 잘 살아왔다.
그 한 문장이 쌓이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인생이 더 가벼워지고 따뜻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